자존감이 널리 알려지면서 혼동되는 개념들이 생겨났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존심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질문 3가지를 던져볼 테니까 일시정지하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고 몰라도 문제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첫 번째, 자존심과 자존감은 어떻게 다를까요? 두 번째,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자존감도 높을까요? 마지막, 여러분의 자존심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나요? 이 영상이 끝난 후에는 저 3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만약 답변하기 어렵다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자존심이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인정하려는 마음이에요. 첫 번째,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소유에 대한 부분, 내가 상대보다 더 잘했는가? 성취,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 지위,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가? 외모, 내 주위엔 훌륭한 사람이 많은가? 인간관계 등과 같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충족되는 마음이 자존심인 거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반면 자존감은 결과, 상황,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굳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귀한 존재인 걸 알아요. 그렇다고 나르시시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내리는 게 아니고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고요. 더 나아가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는 건강한 삶의 자세를 가집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이 얼마나 상반된 양상을 나타내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구독자 50만 명의 팔로우를 가진 유튜버 A는 최근 3개월 동안 30만이 더 들어서 80만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고 당연히 그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그는 하루하루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르의 비슷한 규모였던 타 채널이 자신의 채널보다 더 큰 폭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 타 채널은 얼마 전에 100만을 달성했거든요. 그때부터 A는 시기, 질투, 열등감에 휩싸여 상대 채널의 뷰수와 자신의 뷰수, 구독자 성장폭 등을 끊임없이 비교해가며 자신이 이뤄낸 성과를 축소시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우울해한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A는 영상 올리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더 높은 성과를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영상 올리는 텀이 길어집니다. 조회수는 점점 떨어지고 구독자 수까지 감소하게 이르렀어요. 성장을 도모하고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 시기에 결국 넘어지고 말아요. 뭐에 걸려 넘어졌나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설치한 돌덩이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이게 바로 자존심만 센 사람입니다. 만약 A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자신이 이룬 성과와 그동안의 노력을 마음껏 칭찬할 거고 기쁨도 온전히 누릴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성장을 위해 다시 달리겠죠. 또 자존심이 센 사람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말을 저렇게 해? 진짜 별로다. 쟤네 왜 저렇게 인기가 많지? 쟤보다는 내가 더 나은데. 제가 나보다 더 많이 번다고? 능력도 없어 보이던데. 아, 짜증나.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친구가 갑자기 왜 저렇게 얘기할까?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내가 눈치껏 더 잘해줘야겠다. 저 친구는 인기가 많네? 매력이 많은가 보다. 하지만 나도 빠지지는 않지. 제가 나보다 더 많이 버네? 오, 대단한데 나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고회로가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요. 게임을 할 때도 자존심만 강한 사람은 승패의 기분이 크게 좌우됩니다. 게임에 패하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내 인생이 상대에게 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게임과 나를 분리해놓기 때문에 게임에서 졌다고 내 인생이 상대에게 패배했다고 느끼지 않아요. 게임은 게임일 뿐 결과와 상관없이 즐겁게 게임합니다. 인스타를 할 때도 감정의 양상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요. 자존심만 센 사람들은 타인이 올린 사진을 보며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 합니다.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반대로 자신을 자책하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다르게 반응하겠죠. 지인이 좋은 곳에 놀러 갔다며? 우와, 좋은 곳 갔다 왔네. 나도 여기는 꼭 가봐야겠다. 지인의 좋은 소식에도 진심으로 축하해줍니다. 지인이 잘 되었다고 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동기부여 삼는다는 거죠. 자존심만 센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 자꾸만 감정을 낭비합니다. 별일 아닌 것에도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불도 산불로 만들어버려요. 산 전체를 태우는 커다란 불로요. 여기서 양보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패배자가 된 것 같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큰 불이 될 법한 일도 마음의 소화기를 통해 불씨를 완전히 꺼뜨릴 수 있어요. 작은 일에 감정 소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자신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런 일들로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존심과 자존감,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자존심은 타인이 주인이고 자존감은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타인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계속 다른 사람만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처음에 던진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시정지 하시고 답변해보세요. 첫 번째,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아시나요? 두 번째,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감도 높을까요? 마지막, 여러분의 자존심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나요? 사실 마지막 질문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가치는 사람의 수요에 따라 높아지는데 내 자존심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는 왜 가치를 매길 필요도 없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요? 자존심과 자존감, 이 두 개념은 각자 반대길이라 함께 갈 수 없어요. 자존심을 부리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존심은 자연히 놓아집니다. 이제는 우리 자존감 하나만 챙겨보자고요. 치유해줄 윤혜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